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턱 감각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을 광대 수술이나 턱 수술이나 얼굴에 어떤 뼈 수술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감각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대 수술이라든지 턱 수술이라든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붓게 되겠죠. 부으면 조직들이 같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혈관도 늘어나고 신경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늘어난 부분들은 당연히 감각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생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나아가는 분도 많지만 소수에서는 이 신경의 어떤 감각 회복이 굉장히 더딘 경우도 많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감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6개월까지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신경이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지켜봐서 좋아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빨리 돌아왔는데 한쪽은 늦게 돌아온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6개월 되기 전에도 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한쪽이 빨리 돌아왔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좋고 림프순환이 좋고 붓기가 빨리 빠져서 전체적으로 정상을 빨리 되찾아가는 것인데 반대쪽은 혈액순환도 느리고 신경순환도 느리고 림프순환도 느리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그쪽이 혈액순환이 좋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턱과 광대를 수술했는데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많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왼쪽은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 그러면 음식을 어느 쪽으로 씹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오른쪽으로 많이 씹었던 분들이 왼쪽으로 턱 근육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웃었던 분들이 왼쪽에 웃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왼쪽 이런 식으로 적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미 그 근육의 쓰임이 적었다는 뜻이고 근육의 쓰임이 적었다는 것은 혈액이 가는 그 구경이라든지 도로의 차선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4차선이라면 왼쪽은 2차선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 그쪽을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도 그렇고 수술 후부터도 그렇고 그쪽을 많이 순환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음식을 왼쪽을 씹는다든지 왼쪽으로 웃는다든지 그리고 따뜻한 찜질도 일부러 왼쪽을 많이 해주고 머리와 얼굴을 서로 밀어서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도록 해줘가지고 순환을 미리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다면은 그 이후라도 혈액순환을 반대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술에 왼쪽 감각이 떨어진다면은 일부러 우나 이 이런 입술의 감각을 재활을 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온찜질도 일부러 왼쪽을 많이 쓰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른쪽은 감각이 떨어지고 왼쪽도 아랫입술이 감각이 떨어져서 비대칭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왼쪽을 웃을 때 많이 쓰고 오른쪽은 입꼬리가 떨어져 있고 대신 오른쪽은 씹는 건 많이 강한데 왼쪽은 약한 이런 경우에 결국 서로 비대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비대칭이 있었을 때는 수술하고 우 할 때 근육이 약간 서로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결국 수술 전에 있는 근육 비대칭이 혈액순환의 비대칭을 만들고 림프순환의 비대칭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붓기의 차이가 나면서 그 신경의 순환의 비대칭이 생기면서 신경의 저림 현상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신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얼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서 그쪽을 또 순환을 미리미리 시켜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확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비대칭뿐만이 아니라 잠을 잘 주무시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신경의 재생은 마이엘린이라는 수초가 재생이 되면서 신경의 전달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런 마이엘린을 재생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각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수치화를 하기는 힘들지만 항상 늦게 자는 버릇이라든지 중간에 잘 깨는 그런 불면증이 있다면 신경의 재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셔서 일찍 일어나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일찍 자는 습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수술하는
것이 좋고, 수술 후라도 이런 습관을 미리미리 일찍 자서 재생을 해줘야지 좀 좋아질 확률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먹는 것을 잘 먹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어떤 재생들도 결국 피에서 영양 공급을 받은 신경이 재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말고라도 비타민, 미네랄 이런 골고루 영양소를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가공식품에만 편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신경의 재생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점점 고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경 재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경의 이상을 여러 가지 감각의 이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묵직하다, 쫄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찌릿찌릿하다, 자결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따지면은 묵직하고 쫄린다는 개념은 피가 잘 안 통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정체가 되어서 그쪽에 피가 잘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자결감이 들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이런 분들은 결국 신경수초라는 것은 우리가 전선에 피복이 약간 벗겨지고 있는 증상, 신경의 껍질이 벗겨져서 그것이 자결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썼을 때는 자결감 쪽으로 나가고, 신경이 압박이 돼서 너무 피가 안 갈 때는 묵직하고 쫄린다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받고 나서 감각 이상이 있었을 때 좀 묵직하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피가 덜 간다는 뜻으로 해서 피를 많이 보내주고 근육을 많이 쓰고 그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 좀 자결감이 든다고 하면은 신경을 너무 그쪽을 많이 써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특히 3차 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의 피부의 감각의 촉각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내가 원래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탁월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면 이미 신경을 많이 써와서 피복이 좀 벗겨지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부분들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거고, 그럼 신경의 재생에 영향이 할 거고, 그래서 잠을 또 못 주무시기 때문에 신경 재생이 잘 되질 않고 수초에 피복이 잘 재생이 되지 않고 벗겨지는 현상이 생겨서 자결감이 생긴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너무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잠을 좀 자두는 이런 습관을 좀 고치 나가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감각이라는 것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잠을 잘 자지 않는다면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좀 편식을 하고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면 그것을 자제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육을 너무 한쪽을 쓰고 몸을 너무 한쪽을 쓰고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쪽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을 더 써서 혈액순환 시켜주고 림프순환 시켜줘라. 그래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데, 약 한 번으로, 주사 한 번으로 이렇게 해결을 단번에 하려는 이 생각 자체가 결국은 오랫동안 신경 회복의 치료를 오히려 가로막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